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날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다들 뭐 화이팅 하시는, 건승하시는 뭐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총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부터 들어갈게요. 총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 뭐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가스와 KT 먼저 살펴볼게요. 가스와 KT 먼저 살펴볼 거고,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한, 최근에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그런 두 팀의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 5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스가 최근 5경기 이제 1승 4패죠? 1승 4패고, KT 역시도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4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홈팀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가스의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79.34실점, 리그 전체 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리그 전체 8위죠. 113.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8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82실점까지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최근에는 강점이었던 뺏는 수비가 안 되고 있고요. 뭐 라거나라든지 보트라이트가 버티고 있는 5번 자리에서도 꽤나 상대에게 쉬운 슛 찬스를 내어주고 있고 퍼센테이지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팀 뎁스가 얇아져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김선영이라든지 강성욱을 같이 기용해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슛감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KT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해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KT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블랑안이라든지 하윤기가 시즌 아웃이 됐고요. 뭐 한희원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박준영이가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수비 코트에서의 팀 전체적인 사이즈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스위치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데인마워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T 역시도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이 증가한다는 이런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약간 KT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에다가 양 팀 다 이제 야투율은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줄 수 있는 수비 코트에서의 박스아웃 집중력보다는 공격 코트에서 세컨 찬스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봐준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KT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KT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15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갈량님 추천 감사합니다.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KT 승 155.5 기준 오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삼성이랑 SK 경기 볼게요.
자, 삼성 SK 보겠습니다. 단식예술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삼성이 직전 가스 만나서 5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거든요. 일단 뭐 니콜슨이 출전이 안 됐는데 이 칸터에 대한 활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뭐 플랜이나 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기억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삼성은 역시나 니콜슨이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어떻게 나와줄지, 출전 시간 관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이 칸터가 활약을 되게 잘해주면서 3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 주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지만, 결국에 칸터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보다는 이 포스트 2점 라인에서의 활약이 좋았을 때 경기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디펜스를 좀 가져가는 그런 팀이고, 자밀 원희가 또 버티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칸터가 활약을 가져갈 가능성이 지난 이제 경기에서처럼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지난 가스전 같이 칸터가 막 30득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삼성 입장에서는 외곽에서 조금 터져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SK가 쫀 디펜스를 가져갈 때 외곽에서는 조금 많은 슈팅 찬스를 내어주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지금 삼성은 시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3점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SK가 지금 오재현이라든지 에디 다니엘이라든지 안영준이까지 버티고 있는 1번, 2번, 3번의 컨택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외곽에서의 지표가 최고점이다, 3점이 미친듯이 터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3점이 지금 시즌 평균보다도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니콜슨의 출전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많은 득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SK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안영준이가 생각보다 일찍 복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이라든지 톨렌티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영준이까지 또 다른 롤플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최근에 오세근이도 되게 슛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최근 5경기 평균 시점이 몇 시점이죠? 90시점이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SK가 충분히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의 이제 득점을 억제해줄 수 있는, 공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SK가 지금 조금 더 이제 승리를 추가할 명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KBL 판이 어떠냐면은 26승 15패를 가져가고 있는 팀이 총 3팀입니다. SK, DB, 정관장까지. 그래서 지금 뭐 1위,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뭐 SK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삼성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조금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주요하게 봐줬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SK 승에다가 7.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62.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경기가 지금 삼성이 외곽에 대해서 조금 잘 터져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삼성에 대한 플랜을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제 배구 넘어갈게요. 배구.
자, 삼성 화재랑 현대 캐피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사마 형캐. 자, 저는 오늘 분석을 하면서 사실 요런 경기가 가장 좀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승점 1위 팀과 승점 꼴찌 팀의 매치업이면 형캐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트 앤디가 이 2.5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만 삐끗하면은 세트 한 번 내주면 이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자, 우선 홈팀 삼성 화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삼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가 몇 연패죠? 7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3게임 연속으로 셧아웃을 가져가면서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히가 최근에 좀 저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성공률 자체도 46.58, 뭐 세팅, 리시브, 블로킹, 디그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지금 무너져 있는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화재의 경기력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18승 10패를 가져가면서 승점 1위 팀인데, 근데 얘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총 14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7승 7패, 승률이 50%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범실이 조금 많아지는 편이고, 특히나 서브 범실. 리얼미줄 주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서브 범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뭐 삼성화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캐가 그냥 스스로 범실이 조금 많아지는 세트에 있어서는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종합해 봤을 때 사마가 잘하는 세트보다도 형캐가 압도적으로 못하는 세트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은 사마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볼게요. 사실 지금 형캐가 이 최고점에서도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3화에 2.5 프레 아니면 뭐 176.5 기준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 요 기준점 자체는 만약에 4세트 가면은 거의 다득점이 나오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프레임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도로공사랑 한국생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양팀 특성이 어떻게 되죠? 뭐 도공도 그렇고 흥국도 그렇고 홈 경기를 가져갔을 때 강점이 있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자, 실제로 이번 시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몇 번의 경기를 가져갔다? 총 1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이제 강소희가 허리 통증으로 좀 빠졌었죠.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모마 강소희 타나차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지금 도로공사가 공격 성공률이 최근 3경기 보시면 38.12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오늘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에다가 강소희까지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정관장을 만나서 셧아웃으로 경기를 잡아내고 왔어요. 뭐 레베카라든지 최은지라든지 김다은이는 이제 같이 좀 부진하기는 했었지만 피치라든지 이다현이라든지 조금 이런 센터 라인들이 활약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만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요. 최근 3경기 보시면 성공률이 32.44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이 도공 같은 경우에도 문정원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디그에 대한 성공률이 리그에서 가장 또 뛰어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경기는 도로공사가 조금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도공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좀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가입들 고려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내일은 아마 휴방 예정이거든요. 제가 휴방할 때도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탑보에 대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목요일부터는 목요일 점심 방송, 저녁 방송, NBA 다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휴방 없이 가져갈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